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보유 종목 홀딩 하겠다 이렇게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고요. 일단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573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일단은 홀딩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홀딩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고려자강이 조금 더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손실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달에. 그래서 일단은 뭐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도 뭐 지금 미증시가 너무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마땅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자이언트 스텝 우려감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버려가지고 8.6, 그래서 41년 만에 최고치, 물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확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0.75포인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고 한 90%는 0.75포인트로 예상한답니다. 저번 달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번 달에는 한 0.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0.75포인트 인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0.75포인트는 당연한 거고 일부 사람들은 1%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그 정도로 지금 물가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기 침체 쪽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겠죠.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높은데 이건 안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시켜서 자금을 회수해버리면 돈이 부족해지면 소비가 당장 안 되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죠. 불안감을 느끼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그렇게 보여지고요. 미증시가 그냥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국내 증시도 오늘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나름 또 이게 꼬리 달고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단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란 얘기죠. 이틀 뒤엔가 연준에서 이제 금리 발표가 나온다는데요. 그때 얼마로 발표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겁니다. 아마 0.5포인트 발표하면 연준이 금리 물가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래갖고 실망감에 더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0.75포인트로 가는 분위기고 여차하면 1%포인트까지 완전히 단계 그냥 확 끌어올려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확 줘갖고 확 빠뜨렸다가 다시 들어올리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들어올린 거는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한 1.2% 정도 오르고 있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그 힘으로 좀 들어올린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 기대감으로 기관이 거의 지금은 90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눈치 보면서 매도했다 매수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사게 잡고 싶어서 시장을 약간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고요. 개인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오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개인들 손절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진짜 어렵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아침에 제가 적어놓은 건데 23,000달러였는데요. 미국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22,500달러로 여기서 더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일단 티플렉스가 오늘 생각보다는 조금 선방했습니다.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홀딩 중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고려제강 쪽으로. 일단 저는 이 현재의 어떤
악재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물가를 잡는 그 방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된다는 이쪽에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쪽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서방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해갖고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엄청 입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어떤 공격을 우크라이나는 그 자국민들의 희생으로 전쟁으로 지금 국토에서 전쟁으로 그걸 몸으로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서방에서 뭐 무기 지원 같은 걸 해주긴 하고 있지만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전쟁 협상을 하려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다른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이제 전쟁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어떤 재건을 돕겠다 이런 쪽에 메시지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고려정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설 장비 쪽이 가장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움직이긴 하는데 이쪽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 것도 있고 과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건설 장비 쪽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냐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나마 이제 재건을 한다면 그 철강 쪽에 이런 쪽 제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쪽 생각으로 이제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수가 너무 급락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밑으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재가 해소된 건 아니고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약간 오르는 느낌이었고 지금 플러스 한 0.8 정도로 약간 상승 느낌이긴 한데 금리 인상 발표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안 좋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은 수익을 막 올리기 위해서 이쪽 저쪽 막 연구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을 좀 줄이자 어떻게든 좀 적게 잃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급락해 버렸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올라가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급등락해 버릴지. 예를 들어서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신성홀딩스가 그나마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료 관련주도 지금 급락해 버렸거든요. 10몇 %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단 오늘까지는 제가 가진 종목 쪽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저녁에 미정치 상황 보고 그다음 또 다른 뉴스들 종합해 갖고 내일 어떻게 할지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도 손절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면 홀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 오늘 하루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홀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요즘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요.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피로도도 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점심 먹고 좀 자고 조금 전에 한 6시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그대로 홀딩 중이고 손실이 2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건 그냥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마감 시황 방송은 다 마치고요. 그다음 어제 마감 시황 방송 했을 때 댓글로 장문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장문에 글 주시는 분이 예전에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제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장문에 글을 주셨고 어제 댓글 주신 분도 제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댓글로 답하기는 또 좀 어려워서 지금
오늘 할 말 다 끝났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 끝났고 이번 댓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댓글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실적이 좋은 것에만 매수 관점으로 보여서 이제 질문한다는 거 하셨고, 이건 지난번에도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실적 좋은 것만 할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매매하지 뭐하러 딴 거 매매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실적이 좋은 것에만 매수한다 이건 아닌데요. 이게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실적이 좋은 종목만 골라서 실적 보고 매매하는데 이쪽이 아니고, 어떤 테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어떤 전망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요.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실적을 보고 실적 괜찮은 걸 고른다 이런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인트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앞으로 이쪽 테마가 움직일 거다.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은 제가 철강 관련주 쪽으로 지금 그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니까 고려제강이 실적이 좋아서 이 종목을 샀다 이게 아니고, 이 철강 관련 종목이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다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유럽 쪽에 그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수입 쿼터제 물량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뉴스가 1차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금강철강이 대장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때입니다. 이후에 그 철강 쿼터제를 갖고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 이걸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했다는 뉴스에서 금강철강이 반응해갖고 급등했던 부분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할 때 미국에도 지금 70% 쿼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 보면 제가 고려정을 잡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제가 실적만 보고 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고려정을 선택한 이유는 고려제강이 실적이 좋아서 실적 좋은 종목 쭉 그냥 찾다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종목 실적 어떤지 몰라요. 모르고 제가 사고 싶은 테마군이 나오면 그 종목들을 쭉 눌러보면서 그 중에서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실적만 보는 것 같으면 실적 발표 나올 때 삼성전자부터 해서 실적 좋은 종목들 쭉 나눠놓고 이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지금 보지도 안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를 매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를 것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쭉 나이는 그 관심 종목, 강한 종목 띄워놓고 그 실적들을 보고 그 중에서 고를 때 최종적으로 실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정을 제가 선택했을 때 그 과정은 그 EU의 수입 커트를 늘려달라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했다는 그 뉴스 나왔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제철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유럽 쪽으로 철강 수출을 하고 있었다고 봤는데, 철강 수출이 지금 그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마리우폴 제철소로 재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밀어버리고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우폴 자체가 마리우폴 제철소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전쟁의 그 성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마리우폴이 역사적인 기념관이고 러시아에서 봤을 때는 반군들의 거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밀어버리고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리우폴의 제철소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고, 물론 우크라이나의 제철소가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철강 부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제철에서 수출을 여러 나라를 하고 있다가 포항제철이 없어지면 그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세계적으로 철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당장 철강 쪽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재건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건한다면 우크라이나에 그 마리우폴 제철소가 있었으면 거기서 만든 철강을 사용해갖고 다리도 건설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물론
그 우크라이나에 제철소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건 모릅니다. 적어도 마리우폴 제철소가 엄청나게 크다는 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포항제철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재건을 하려면 철강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려면 철강에 여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 커트 걸려가지고 수출 더 하고 싶어도 미국에 70% 걸려 있으니까 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자기들도 부족한 철강을 가져갖고 그 재건하러 갈 수 있게 철강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입 커트가 우크라이나는 수입 커트가 안 걸릴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철강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철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때도 기대감으로 철강이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반응 이어 보시면 이게 그 EU에 뭐 철강 커트 어쩌고저쩌고 할 때 금강철강 떴었고 그다음 바이든 올 때 약간 오르는 느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특별하게 언급이 없었어요. 그건 이제 실망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 11월쯤에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뉴스가 어저께까지 나왔습니다. 그 11월이 좀 멀리 남았긴 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입 제한을 미국에서도 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하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비싼 물건을 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세를 부과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 수입 관세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다른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수입 관세를 풀면 우리나라는 수입 관세 대신에 철강은 수입 관세 대신에 수출 쿼터로 해갖고 그 수출 그 물량을 70%로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부과시킬까 아니면 물량을 줄일래 여기서 이제 협상하다가 우리는 그 관세는 부과하지 말고 관세는 그대로 두고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70%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수입 관세가 풀리고 있는데 우리는 수입 관세가 아니고 물량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너거는 관세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관세 대신에 물량을 줄여놨는데 다른 나라는 관세가 풀렸다. 그럼 우리도 관세 때문에 물량 줄였으니까 이 물량 줄인 거 좀 다시 늘려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협상을 11월쯤에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을 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회사 실적이 좋구나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는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이 물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 전 세계 물가 폭등 상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엄청난 위기가 더 올 거라고 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불똥이 지금 다른 쪽으로 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러시아는 답답하지가 별로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러시아는 전쟁하기 이전 수준까지 러브라 가치가 회복이 했답니다.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는 서방에서 러시아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디폴트를 디폴트 선언할 것이다. 망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루브라 가치가 40인가 얼마에서 100 얼마로 하여튼 급등해가지고 루브라 가치가 폭락해 버렸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나온 뉴스에 루브라 가치가 다시 회복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러시아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계속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수출하고 나서 그걸 루브라로 받는답니다. 달러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루브라로 받으니까 루브라가 계속 그 달러하고 회전이 되니까 루브라 가치가 회복을 했다. 정리하면 러시아는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을 한 겁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러시아 기업이 맥도날드 인수해갖고 거기서 맥도날드 가게가 러시아판 맥도날드가 가동이 됐는데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맥도날드 가게가 있는데 맥도날드 철수한다고 해서 그 맥도날드 가게에 만들던 햄버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료가 다 있으면 재료 공급해갖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이름은 바뀌겠지만 똑같은 햄버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햄버거 사 먹으면 되니까 러시아는 불편함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땅을 뺏겼기 때문에 자기 국토를 뺏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유럽 쪽하고 미국 이 서방 세력이라는 얘기죠. 세계라는 거죠. 당장 지금 미국이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격이 없다면 미국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도와줘가지고 무기를 보내든지 뭘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워갖고 뭐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 되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더 심각하죠.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건 이제 중단해보면 배에 싣고 와가지고 항구에다가 그 천연가스 저장 탱커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감안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미리 거의 한 40%가 아프리카로 수출이 된답니다.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터키 그 해협을 지나면 바로 아프리카로 가니까. 근데 이 끊겨버리니까 아프리카 북부 쪽이 지금 밀가격이 폭등해갖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죽고 있다고 그러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수천만 명이 그 기아 상태로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과연 그걸 방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과 다르게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중요하고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전 세계 위기가 와가지고 가장 약한 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방치해놓고 우리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다 죽어도 내만 살면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유엔 자체가 필요 없죠. 전 세계의 평화 이 자체가 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돼버리면 중국도 베트남 대만을 공격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인데 왜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전 세계의 위기는 더 심각한 위기 3차 대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협상을 할 것 같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춘 거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철강 쪽이 수요가 더 늘어나서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고려제강이 현재 수익 커트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어떤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철강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터져가지고 실적이 급증한 게 아니고 작년도 수익을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이 고려제강 회사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본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치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향상이 됐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향상됐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실적 좋으니까 매수하자. 이 관점이 아니고 1분기 때도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잘 나왔는데 1분기에 지금 500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작년 1년치가 1000억 영업이익인데 1분기에 500억이니까 1분기에 벌써 아마 절반을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분기에 예상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상은 이렇게 했지만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철강 어떤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이 이 회사가 2분기 때 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기업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IR로 발표할 겁니다. 우리가 2분기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거 뻥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좀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서 2분기 때도 상당히 좋게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되게 좋았는데 다음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 올해 예상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될 걸로 회사에서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상이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현재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향상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뉴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EU에서 철강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갖고 수입 코트를 양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11월쯤에 가서 미국에서 70% 수출하고 있는 거를 그걸 한 100%로 아니면 한 8, 90% 올려준다는 이런 재료가 터진다면 올해 후반기로 갔을 때 매출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매출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엄청난 실적 향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던 건데, 이 회사 그 배당 발표할 때 배당을 별로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발표를 할 때 그 배당금을 너무 적게 줘가 불만이 좀 많았던 그런 느낌인데, 그때 그 게시판 글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그 뭐죠, 무상증자라든가 뭐 어떤 다른 그러니까 투자자를 위한 다른 방법의 어떤 그 투자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하겠다는 아니고. 그래서 보면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 보면은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고 유보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 회사는 뭐 망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니까 손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절하려면 어제 했었어야죠. 해버리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현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협상한다 이렇게 갖고 얘가 갭으로 떠갖고 벙 떠버리면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항상 또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갭으로 급등해갖고 이쯤 떴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 갭 떴는데 들어가면 또 눌러버리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니까 계좌에서 지금 50%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각오하고 예사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버티고 가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래제강을 매수했는 이 과정은 실적 좋은 종목 줄 세워놓고 그 중에서 고래제강을 고르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예상이 빗나가고는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 자체에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전쟁 상황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전 세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당장 아프리카에 그 수천만 명이 굶어가지고, 굶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전부 다 난민이 되죠. 내전이 일어나면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으로 밀고 들어오면 유럽의 나라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럼 난민 사태가 발생해갖고 유럽 국가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예상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좀 그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협상하자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제 예상과 다르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상과 틀린 거예요. 제 예상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 잡은 게 실적이 좋은 것만 매수한 게 아니고요.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테마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를 때, 종목을 고를 때 실적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찬가지죠. 동일제강이 오늘 더 올라가 버렸는데요. 동일제강 실적하고 고래제강 실적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때 보면 동일제강이 고래제강 상한가 들어간 이날 가덕도 신공항 뉴스 나오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이게 겹쳐지면서 상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무산된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려 그러면 그 건설업 이런 쪽에다가 투자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뿌려야 그 돈으로 물가를 먼저 잡긴 하겠지만, 물가 잡고 나서 말이죠. 물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경기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건설 경기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갖고 그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할 수 있는 지금 대단히 공사가 그 가덕도 같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말하기 좀 어렵죠. 왜냐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 가덕도에 돈 투자할 상황이 되나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긴 한데, 그때 그런 재료로 올라갔었습니다. 얘가 올라갈 때 동일제강 보시면 더 강하게 올라갔죠. 가벼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하고 고래제강하고 둘 다 만약 비슷한 어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인 뉴스 나오면 둘 다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어제 동일제강하고 DSR제강을 던지고 고래제강 쪽으로 몰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동일제강 쪽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올라가냐, 가벼우니까 얘는 상승해 버렸습니다. 어제 빠지고 오늘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 선택에서 저는 동일제강 쪽을 선택하지 않고 고래제강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제 기준은 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좋아갖고 막
단타 개인들이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이런 종목 쪽을 선택하는 쪽이 아니고 둘 중에 비슷한 테마라면 이 중에서 고를 때 얘 실적보다는 지금 얘는 가격이 사니까 물론 그죠. 3,700원이니까 가격이 사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얘도 부채도 거의 없고 지금 그 탄탄하죠.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으로 보면 얘가 더 급등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일단 얘가 실적이 워낙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요. 실적이 좋은 것에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뉴스에 나온 테마를 보고 전망이 좋은 테마를 고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목 고를 때 실적이 나쁜 건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적자 보는 회사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이고요. 야, 한 줄 설명 너무 길게 한 것 같다. 이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도 내려갈 수 있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 주셨어요. 실적이 계속 좋은데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 경기가 지금 좋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오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안 사는 것 뿐이지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안 사는 이유 이런 그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좋다는 전망이 나오면 그 중에 골라갖고 저는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샀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뭐 일단 대충 그런 느낌. 그 실적 좋은 게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가공된 정보가 이미 차트에 충분히 상승으로 갈 준비 또는 하락할 정보를 전달함으로 목표 지점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전문가들은 차트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트에 대한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토라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차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까지는 보여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쪽 주의입니다. 차트는 지나온 과거와 현재까지를 보여주지만 미래를 그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트 전문가들은 그런 뉴스라든가 나머지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모든 어떤 정보들이 이미 차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그려내는 이것들이 다 반영된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차트 전문으로 보시는 분은 차트를 선호하시는 분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매매하는 방법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차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쪽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트에 모든 게 녹아 있는 게 아니고 차트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세력이 끌어올리고 싶으면 큰 흐름으로 보면 그게 안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세력이 그냥 그 몰려가지고 확 당겨 올리면 급등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제 모든 게 다 반영돼 갖고 그렇게 올라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는 돈 많은 세력들이 특정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묻지마 매수로 그냥 확 끌어올려버리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무상경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급등시키죠. 이게 이제 물론 또 이것도 또 갖다 붙이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무상경제를 했으니까 올라갔지 이렇게 또 할 말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 설명은 다 되네요. 이거 제가 보기엔 다 됩니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트로 설명해도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면 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차트에 모든 게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거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또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비중을 맞춰서 매매하느냐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꼬리 달리고 어쩌고 뭐 차트의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은 저는 이 부분은 그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게 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던지면 내려가는 거고 공매도가 막 던지면 내려가는 거고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가려면 이제 그쪽에 맞추려면 세력들이 뭘 끌어올릴지 그 세력 움직임을 따라다녀야 될 겁니다. 세력이 끌어올리지 싶은 종목을 고르는 거죠. 실적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왜냐면 차트에 다 녹아 있으니까. 현재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다 반영됐다. 여기가 반영됐다. 이렇게 봐버리죠. 그러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말이 또 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게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말이 다 되는 겁니다. 적자로 망하기 일부 직전인 회사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해버리면 다 말이 통하거든요. 앞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반영된 상황에서 세력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말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러려면 세력들이 뭘 끌어올릴지 그거 따라다녀야 돼요. 그럼 세력들이 그 매수하는 그 어떤 그걸 잡죠. 키포인트를 잡죠. 조짐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차트 전문가들은 그 조짐을 보는 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 회사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강하게 지금 올라갔고 이게 원숭이 두창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어떤 그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발견했는데 얘가 지금 녹시점에서 원숭이 두창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차백신 지금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목 오늘 급등하길래 봤는데 그 매출액이 1억입니다. 그 적자가 13억이고 뭐 부채 비율 유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유동물량 1,500만 주.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바이오 관련이기 때문에 백신 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연구해가지고 하나 터뜨리면 대박이죠. 그래서 뭐 항암 치료제를 하나 세계적으로 뭐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10배, 20배 올라가겠죠. 개발한다면. 개발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을 얘들이 개발해버리면 이 종목이 지금 한 10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세계적으로 지금 한 나라밖에 덴마크는 기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세계 두 번째로 백신을 개발하는 거니까 엄청나겠죠. 근데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그걸 개발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이 회사가 개발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린다고 해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개발 못할 게 개발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세력들이 올리는 걸 따라가면 세력들이 던질 때는 또 팔아야 되잖아요. 줄 거 놓고 이성 깨지면 또 팔아야 되고 샀다 팔았다 하면 제가 기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그냥 매매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손실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봐라, 저번달에도 100만원 손해봤고 6월달에 또 손해봤잖아. 지금 그런 거 안 맞다 이렇게 그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2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계좌가 다 틀리고 지금 그 끝났어야죠. 이 상황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틀렸다면 400만원 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관점으로 보자면. 그 실적 좋은 종목만 매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했는데 지금처럼 한 달에 100만원씩 손실 보는 것 같으면 8개월 지났으면 다 영됐어야 되잖아요. 돈 다 잃고 그냥 퇴출돼갖고 그 주식시장에서 끝났을 거라고 제가 손동 항복했을 거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방법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전문가인 소수의 사람들 돈 되게 잘 버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 5% 정도는 될지 몰라요. 투자하는 사람 중에.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다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이걸 굳이 또 말로 쓰면 해도 예를 들어서 급등했다 급락하는 거 한번 보죠. 자, 노트스라는 종목을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잡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차트 가지고 그리는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급등합니다. 급등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타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단타했는데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보자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누구는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질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단타 전문가가 차트 줄 거 놓고 단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면은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누군가는 손실을 받겠죠. 이 손실은 누가 받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타를 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다 이익 받잖아요. 이렇게 하겠는데 이때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점으로 뛰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이 점으로 뛰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안 좋습니다. 기회 준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기회 줘갖고 들어갖고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만약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도 본전이죠 지금은. 근데 누군가 잘하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근데 누군가는 따라하다가 여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타로 차트 줄 거 놓고 그 전문가 이야기 듣고 막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손해보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 다 그걸 거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 대다수를 가져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흐름으로는 제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너무 길다. 그 짧게 하고 변명 같아서 이거 굳이 또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차트로 하시는 분하고 제가 하는 부분에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손해보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장 이럴 줄에 대한 어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표 저렇게 높게 나가고 미증시가 저렇게 급락할지를 예상을 못한 건 제가 예상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제 예상이 틀렸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문제가 아니고 예상은 틀렸고요. 틀린 거고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급등해갖고 미증시가 저렇게 급락할지는 예상을 못했으니까 예상이 틀린 거고 틀린 예상 상황에서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급락하는데 손절할 것이냐 가지고 갈 것이냐 그지 그 선택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제가 좀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독자로서 마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참고만 하십시오. 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표현하는 거는 그 고래자강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표현을 내가 잘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아직도 그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하고 유럽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이걸 그냥 방치해놓고 위기가 오는데 다 같이 죽자는 이 분위기로 가는 거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 부분을 모르겠는 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이게 해결돼야만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버티고 있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전략도 없이 이렇게 무대포로 2년 3년 전쟁을 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만 원씩 세 종목 했는데 원칙이 깨진 이 부분은 이건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200만 원씩 세 종목 여러 종목 갖고 있으면 이거 지금 급락할 때 대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철강 종목이 있는데 급락할 게 예상이 되니까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게 더 빠져버릴지 모르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급락했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 같은 종목 한쪽으로 몰겠다 그러고 이 고래저강으로 모른 겁니다. 종목을. 이거 월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만약 200만원 세 종목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반등 나오는데 나머지 두 개가 반등이 못 나온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선절을 한 거고요. HK 이노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도착해갖고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얘도 따라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한 겁니다. 손절한 거고 한 종목 쪽으로 모른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200만 원씩 세 종목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이 종목조차도 지금 손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상황이 그럼 또 현재 상황에 맞춰 갖고 투자 원칙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금 홀딩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려놓고 내일 아침에 보고 미증시 오늘 또 폭락한다 그럼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럼 어제 왜 홀딩 한다고 그러니까 왜 오늘 손절했나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200만 원 세 종목 이건 제가 지키기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다 손절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변명삼아 말하다 보니까 변명같이 됐는데 힘든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방송 너무 길었습니다. 40분 넘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방송이 길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앞부분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한 15분 정도인가 17분 정도 하고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이제 구독자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힘든 장이고 아직까지 진행형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 제가 하는 부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계속 지금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대응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대응이 안 될 정도로 힘드니까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여차하면 오늘 저녁에 미정씨가 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 손절해버리고 당분간 휴식 뭐 한 달 정도 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자고 나서 내 상황 보고 내일 모레 한번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상황 돼봐야 하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